자,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것들,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것들 생각을 해볼게.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특정한 값에서 알파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봤었고, 아니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의 극한값을 봤었어. 그래서 f 함수의 극한값 x가 특정한 값으로 갔을 때의 극한값, 그때는 좌극한, 우극한도 봤습니다. 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 봤었어. 함수의 그래프야. x에 따른 펑션 x 그래프야. 자,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수열을 가지고 얘기할 거야. 수열을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an이라는 수열, 일반항.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까? 2n 마이너스 1이라는 등차 수열로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있어. 얘를 그래프를 굳이 그리면 n에 따른 an이고 n에다가 1 넣었더니 얼마? 1, 1,1, 2 넣었더니 2,3, 3,5 얘네들 점이 찍힙니다. 그래프 자체가 직선이 아니야. 이거 직선의 방정식처럼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직선이 아니고 n은 자연수기 때문에 n에다가 특정 값을 넣었을 때 y값만 나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을 가지고 an이라는 수열을 가지고 극한값을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 해결할 수가 n이 특정한 값 알파로 갈 때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파로 갈 때, 하나 예를 들어서 n이 3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 그러면 3의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같이 봐줘야 돼. n이 3으로 갈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보면 3의 좌극한은 3 왼쪽에 그래프를 봐야 되잖아.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극한을 볼 수가 없고 우극한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에 그래프가 없어.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보지 못합니다. 특정 값에서의 극한값을 수열의 극한에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 리밋 an이라는 수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n이 점점 커지면 y값도 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커질 거야. 얘네들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쉬워졌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보다 보니까 좌극한, 우극한도 논했었고 생각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만 구하면 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0분의 0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 얘네들 불가능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나와봤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요 형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무한대분의 상수, 얘네들은 극한값 얼마? 0. 그 다음에 상수분의 무한대면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0분의 상수는 분모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상수분의 0은 0으로 수렴하는 거. 얘네들은 공통적인 거고 0분의 0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수투에서 똑같이 공부했던 거를 수열로만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되면, 문제는 수열의 일반항 구하고 수열의 합 구하고 그냥 수열 단원의 연장입니다. 그걸 가지고 극한값 구하는 연습만 하는 거야. 특별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승현쌤이 센스 있게 갖다 놨어.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갖고 올 거야. 어떤 거냐면 f 함수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하고 g 함수의 극한값이 베타로 수렴하면 얘네 둘이 더한 거 실수배 곱하기 나누기, 그거를 수열로 바꿔보겠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라는 수열이 베타로 수렴하면 리밋
an 더하기 bn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할 거야.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리밋 an 더하기 리밋 bn으로. 아, 더하기 분리 가능해, 빼기도 분리 가능해. 곱하기도 분리 가능하고 an 곱하기 bn, 얘네들의 극한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 나누기도 역시 가능합니다. 리밋 an 나누기 bn. 얘는 알파 나누기 베타. 그럼 여기에는 전제 조건 깔리겠네, 똑같이. 뭐가 깔리겠니? 리밋 bn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분모가 0이 아닐 때 나누기까지 성립한다. 실수배도 있지, 실수배? k 곱하기 an이라는 수열, 얘네들은 k 곱하기 알파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바로 예제로 볼게, 바로 예제로. 자, 바이블에서 1번,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봐봐, 예제 1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은 봤더니 분자는 2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수열이고 분모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n 마이너스 1까지의 합이야. 얘 우리 아는 겁니다. 시그마로 얘기하면 시그마 2k 마이너스 1, k는 1항부터 n항까지. 한글로 얘기하면 홀수 n개의 합. 홀수 n개의 합 얼마? n제곱이야. 아, 분모는 n제곱이고 분자는 2n 플러스 1의 제곱이야. n이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던 거야. 최고차의 개수만 보면 돼. 2차식분의 2차식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1분의 4.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루트 n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분자, 루트 n 무한대로 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야. 그럼 분자도 무한대로 갑니다. 아, 선생님 식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였던 거야. 됐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 봐야 되는데 이거 분모 n에 관한 몇 차식이니? 루트 안에서 1차식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차식이야. 최고차의 개수는 얘 보면 되겠네, 그냥. 1, 1, 1. 그래서 1분의 1 더하기 1, 극한값은 2.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네 연습을 좀 할 건데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4문제 다 하겠습니다. 1-1번에 4문제 다. 1번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모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도 n제곱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 보면 돼. 분모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입니다. 루트 안에서 2차식이니까. 얘는 루트 안에서 1차식이니까 2분의 1차식인 거야. 최고차의 개수만 보는 거니까 얘 보면 되겠어. 그래서 정답은 루트 2분의 2. 됐지? 다음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가면 분자 n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 루트 n의 어차피 제곱,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 보면 돼. 분자는 n에 관한 1차식이야. 분모도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전개하면.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n 플러스 1, 뒤에 거 제곱 n 마이너스 1,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2 곱하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분모에서 1차식 앞에 개수는 얘네들 봐야지. 1, 1, 2. 그래서 분모의 1차식 앞에 개수 1 더하기 1 더하기 2하고 분자는 1.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 세 번째는 분자 4n제곱이니까 무한대로 가. 분모도 얘네들 계속 숫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곱해지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애들입니다. 근데 분모는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1 더하기 2분의 1. 그냥 통분하면 얼마니? 2분의 3.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4. 그 다음은 4분의 5. 지워지는 거 보이니? 곱하기니까 분자 분모 지워져. 맨 마지막은 2n분의 2n 플러스 1. 지워지는 애들은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남는 애들은 2분의 2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2분의 2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 분의 4n 제곱 어쩌고 저쩌고의 극한값을 구하시오였던 거야.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 얘 1, 1의 제곱이니까
1분의 4였던 겁니다. 됐지? 2차식분의 2차식. 마지막은 분모는 n에 관한 3차식 무한대로 가. 분자는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 시그마, k제곱, k는 1항부터 n항까지. 얘네 풀면 어떻게 되니?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n에 관한 몇 차식? 3차식. 어차피 필요한 건 최고차의 개수야. 그럼 얘 최고차의 개수는 6분의 2, 3분의 1. 분모는 1.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이었던 거야. 이 함수의 극한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네들만 연습을 할 거야. 넘겨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래. n이 무한대로 가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은 선생님 무한대로 가요. 빼기 n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근데 뭐 있어? 무리식이 있으니까 뭐 해줘야 되니? 유리화 해줘야 돼. 유리화 했더니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 유리화하면 앞에 거 제곱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제곱 n제곱. 분모는 루트 n제곱. 자, 선생님 이렇게 쓰겠습니다. 브라브라브라 플러스 n.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의 개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차수가 낮은 애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의 극한값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1차식분의 1차식 최고차의 개수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오케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얘네들의 전체 제곱 형태였던 거야. 그럼 어차피 얘를 유리화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 유리화할 거면 분모 분자에 제곱이니까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될까?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얘네들을 곱할 건데 한 번 곱하면 유리화 안 됩니다. 얘네들을 두 번 곱해야 돼. 그러면 자 분자 해보자. 분자는 n은 그대로 있고 앞에 있는 n은 그대로 있고 얘는 앞에 거 제곱 n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제곱 n. 근데 얘네들의 제곱일 거야.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의 전체 제곱일 거야. 괜찮아? 분자 얘 n 없어지니까 분자 n에 관한 1차식이고 분모도 얘네들 전개하면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그럼 얘 개수는 좀 봐줘야 되겠네. 앞에 거 제곱하면 n 플러스 1, 뒤에 거 n,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n. 그럼 얘네들 1차식 앞에 개수는 1 더하기 1 더하기 2 분의 분자는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유리화하는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유리화하는 연습. 얘네들도 4개 다 할 겁니다. 2-1번 4개 다 하자. 보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하면 분자는 앞에 거 제곱 n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제곱 n 마이너스 1. 분모는 루트 n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루트 n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의 극한값 n 없어지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네 그러면. 분자가.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n에 관한 루트 1차식이고 분자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얘 어떤 모양이야? 무한대분의 상수야. 극한값 얼마? 0일 겁니다. 옆에 있으니까 그냥 3번 할게. 3번 밑에 있으니까 3번은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분모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리화를 하긴 하는데 어떤 유리화를 해야 돼? 분자랑 분모를 둘 다 유리화해야 됩니다. 분자 유리화하면 앞에 거 제곱 n제곱 마이너스 2000 빼기 뒤에 거 제곱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유리화하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부터 해놓을까?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여기서도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여긴 플러스 1000 여기는 마이너스 2000. 다음
분자를 유리화할 때 곱했던 거 분모에도 곱해야 됩니다. 그거 얼마니?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000 플러스 n이고,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던 거 분자에도 얼마?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000. 자, 이렇게 됐고, 얘네들의 이제 여전히 극한값. 그러면 얘 플러스 1000분의 마이너스 2000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1차식분의 1차식. 최고차의 개수는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2였던 거. 3번 볼게, 3번. 3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극한값 구하겠습니다. 유리화했더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2n제곱 마이너스 4n. 분모는 루트 2n제곱, 선생님 최고차의 개수만 쓸게. 플러스 루트 2n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얘네들의 극한값 2n제곱 2n제곱 없어지고 4n 마이너스 마이너스 4n이니까 얼마? 8n. 1차식분의 1차식 최고차의 개수.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8. 2루트 2분의 8. 네 번째는, 자,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습니다.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무한대분의 상수야. 그냥 극한값은 0입니다. 근데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그럼 얘 유리화 해줘야 될 것 같아. 분모는 루트 n 곱하기 유리화 해줬더니 앞에 거 제곱 n 플러스 5 빼기 뒤에 거 제곱 n 마이너스 1 분의 분자는 루트 n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루트 n 어쩌고 저쩌고. 분모 봤더니 n 없어지고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 6. 분모 n에 관한 루트 1차식, 분자도 n에 관한 루트 1차식. 최고차의 개수 얘네들 6분의 분자는 얼마? 1 더하기 1 2. 그래서 극한값 3분의 1. 하나도 안 어렵지? 이게 함수의 극한보다 더 쉽습니다. 수열의 극한이. 다만 이제 뒤에 이제 등비수열 이런 것들, 합 이런 것들 일반항을 구하는 게 귀찮은 거지 함수의 극한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기가. 넘겨가지고 예제 3번 또 보겠습니다. 예제 3번 뭐 10초면 끝낼 수 있습니다. 예제 3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값을 구하시오.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값을 구하시오. n이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의 개수를 봤더니 극한값이 A 얼마? A는 얼마? 6이어야 돼. 다음 n이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극한값이 4가 나왔어. 뭐 해준 거야? 유리화 해준 거야. 유리화 했더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암산해도 되겠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n제곱 없어지고 an 마이너스 2n a 마이너스 2 n 브라브라가 될 거고, 분모는 루트 n제곱 브라브라브라 더하기 루트 n제곱 브라브라브라. 최고차의 개수만 볼 거니까 1차식분의 1차식. 최고차의 개수는 1 더하기 1분의 a-2였던 겁니다. 걔네들이 얼마가 나와야 된대? 4가 나와야 된대. 걔네들이 4가 나와야 된대. 4, 2, 8, 10. a는 얼마? 10. 이 미정계수 구하는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얘네들도 4문제 다 할 겁니다. 3-1번 4문제 다 하자. 망할 테슬라. 자, 얘네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값 2를 가지려면 최고차의 개수 얼마? 4여야 돼. 밑에 거 볼게.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의 개수가 4가 나와야 돼. 분모가 1차식입니다. 그럼 분자는 1차식이어야 돼. a는 0이어야 되고 b는 얼마? 8이어야 돼. 다음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유리화했더니 4n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n제곱 4n제곱 없어지고 an 마이너스 마이너스 n이야. 그러니까 a 플러스 1 n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될 것 같아. 분모는 루트 4n제곱 브라브라브라 더하기 루트 4n제곱 브라브라브라. 최고차의 개수는 1차식 앞의 개수. 그래서 얘 루트 4 a 플러스 1 2 더하기 2분의 a 플러스 1.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대? 2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a는 얼마?
7, a는 7이래. 이 다음 얘 유리화해야 되는 게 뭐니? 얘입니다.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그래서 얘 유리화해주면 분자는 루트 an 플러스 1에다가 곱해줄 거야.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마이너스 1을. 분모는 유리화해줬더니 앞에 n이 있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n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n 마이너스 1. 괜찮아? 그래서 1차식분의 1차식이지 여기서 루트 n이랑 루트 n 곱하면 1차식이니까. 그래서 1차식분의 1차식 개수 얘는 얼마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분자 개수 보는 거 좀 혼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 둘이 곱하면 루트 an 제곱 어쩌고 저쩌고야. 그래서 루트 a. 얘네 둘이 곱했더니 루트 an 제곱 어쩌고 저쩌고니까 또 루트 a.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2분의 2 루트 a니까 루트 a고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a는 25였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단순한 극한값들을 다 구해봤습니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이제 해볼게. 함수를 상학함수나 다른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 공식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봐봐. 자, 극한값을 구하시오. 극한값을 구하시오. 리밋 n분의 코사인 n 세타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삼각함수가 나왔어. 코사인 n 세타야. 코사인 n 세타는 뭐가 바뀐 거야? 주기가 바뀐 거네. 괜찮아? 주기가 바뀐 코사인 n 세타. 코사인 n 세타는 주기가 바뀐 겁니다. n분의 2파이로. n분의 2파이로 주기가 바뀐 함수인데 어차피 코사인 그래프는 그리면 어디서 어디 사이라는 거 알고 있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근데 얘네들을 n으로 나누겠대. n분의 코사인 n 세타야. n으로 나눌 거야. 근데 n이 어디로 가는 n이냐면 무한대로 가는 n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n이기 때문에 n은 무조건 양수야. 자연수기 때문에 또. n이 양수야? 그럼 양변을 n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대로야. 괜찮아? 그런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극한을 취해주는 거야. 리밋 n분의 마이너스 1, 리밋 n분의 코사인 n 세타, 리밋 n분의 1 이런 식으로. 양변 극한을 취해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극한값 얼마? 0.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우리가 구하려는 애들은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값은 선생님이 0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 더. n분의 2n-1보다 an이 큰 값이고 n분의 2n 플러스 1보단 작은 값이래. 얘네들 an의 극한값을 구하래. an의 극한값은 2가 됩니다. 자, 얘네들 증명 과정을 볼게. 어제 수업했던 사람들은 질문에 있었어가지고 선생님 한번 봐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함수가 있는데 함수의 극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고 x분의 2라는 유리함수, x분의 3이라는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얘네 함수 그래프를 보면 x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1,1을 지나고 대칭점이 0,0, 점근선 오른쪽이 왼쪽 아래. x분의 2는 1,2를 지나고 이딴 식으로 그려집니다. x분의 2. 그러니까 x에다가 양수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양수 x 어떤 값을 넣어도 x분의 1보다 x분의 2가 더 위에 있다고. 오케이? x분의 3은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3 나오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x분의 3. x분의 3은 x분의 2보다도 항상 큽니다. x가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 얘네들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x분의 1보단 x분의 2가, x분의 2보단 x분의 3이 더 크다고. 양변의 극한을 취해줘 보겠습니다. 극한을 취하게 되면 리밋 x분의 1, 리밋 x분의 2, 리밋 x분의 3.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 구해볼게. 극한값 구하면 x분의 1 극한값 얼마? 0이고 x분의 2 0이고 x분의 3 0입니다. 양변의 극한을 취하게 되면 x가 양수, 양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분모가 양수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긴 그대로인데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아질 수도 있다고. 등호가 없던 식에서도 같아질 수 있다고. 얘네들을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얘는 함수로 얘기했는데 함수로 얘기했어. F함수보다 선생님 F함수보다 G함수가 더 크고요. G함수보다 H함수가 더 커요. 그러면 얘네들의 극한을 취했을 때는 리밋 fx, 리밋 gx 똑같은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등호가 생깁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고 c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항상 an보다 bn이 크고 bn보다 cn이 크다라고 했을 때 양변의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리밋 an, 리밋 bn, 리밋 cn 부등호 방향 그대로인데 등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얘기한다고. 봐봐. 얘도 지금 그 얘기였어. 처음에도 코사인 n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근데 얘는 처음부터 등호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양변의 극한을 취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였어. 자, 이해해볼게 그러면.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거든. 이 부등식에서 양변의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등호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 극한값 얼마? 2. 얘네는 극한값 2.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있으니까 an의 극한값도 얼마? 2가 되더라. 그래서 구하기 힘든 함수일 때는 걔네들의 범위를 봐가지고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 자, 얘네들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1번에 3문제 다 해보자. 요 4-1번입니다. 자, 1번. 사인 2분의 n파이. 사인 2분의 n파이. 얘네들은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근데 그 값을 어떻게 한 걸 구해야 되냐면 n으로 나눈 거구나. 양변을 n으로 나눈 겁니다. 양변을 n으로 나누고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해볼게. 극한값.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마이너스 1. 극한값 얼마? 0이고 n분의 1도 0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얘도 극한값은 0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리밋 an을 구하시오. 양변의 극한 취해주면 등호가 생길 거야. n분의 3n이니까 극한값 얼마? 3.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극한값 3이었던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an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일 때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n 곱하기 3n-4n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3n으로 나눈 거에 극한값을 구하래. 양변을 나누는 겁니다. 마이너스 4n 제곱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4n 제곱 어쩌고 저쩌고 얘도 마이너스 4n 제곱 어쩌고 저쩌고.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이 그냥 이 상태에서 극한값 먼저 구하고 자세하게 설명할게. 얘 극한값 구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 마이너스 4분의 4. 극한값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왜 바뀔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최고차이 음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 분모 자체가 음의 무한대수였던 거야. 음의 무한대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건데 뭐 정답은 간단하게 펼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예제 4번 봤습니다. 넘겨봐봐. 자, 이제 등비 수열을 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볼 겁니다. 등비 수열은 이제 등차 수열은 그냥 n에 관한 1차식 또는 등차 수열에 해봐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바로 봤는데 등비 수열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초항 곱하기 공비 R의 n-1승이야. 그럼 봐봐. R이 만약에 2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 곱하기 2의 n-1승이라는 수열이 있어. 얘네들의 극한값을 보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얘네들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공비가 만약에 1이면 3 곱하기 1의 n-1승 얘네들의 극한값. n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얘네들은 그냥 3입니다. R에다가 2분의 1을 넣어보면 3 곱하기 2분의 1의 뭐 n승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자, n이 점점 커져. 그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분모가 점점 커지는 거야. 분모가 점점 커지면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합니다. 얘네들은. 이 R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겠습니다. R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리밋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라는 수열이라고 해볼게.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n에다가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n에다가 2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64분의 1 이렇게 나가. 자, 얘 극한값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잖아. 선생님 그럼 진동발산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는 진동발산이 아니고 진동하긴 진동하는데 어떻게 진동하나 봐봐. n에다가 1 넣었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진동하긴 진동하는데 그 진폭이 점점 작아집니다. 결국은 어디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진동발산 아니야. 진동발산이라고 하는 건 사인 그래프 생각하면 됩니다. 진폭이 일정한 걸 진동발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진폭이 점점 커져. 그냥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그냥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진동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그냥 수렴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R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더니 0으로 수렴해. 다음은 R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겠습니다. R이 마이너스 1,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이면 초항 3이라고 할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승이라는 수열이 있어. 얘는 어떻게 되니? n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아니야? 진폭이 일정한 거 아니야? 얘는 진동발산입니다. R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볼게. R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승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을 볼 거야. 얘 그냥 마이너스 2의 n승이라고 해볼게. 마이너스 2의 n승이라는 등비 수열이야. n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2, n에다가 2 넣으면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진동하긴 진동하는데 어떻게? 점점 커져. 그냥 발산인 겁니다. 자, 등비 수열은 공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진동 발산할 수도 있고 그냥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공비가 AR의 n-1승이라는 등비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때 공비가 1보다 큰 수일 때 공비가 1보다 큰 수야. 공비가 1보다 큰 수야. 2 아니면 3 이런 거야. 3의 n승, 2의 n승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또는 마이너스 2 공비에다가 마이너스 2 넣었어. 여기 있죠. 봐봐. 마이너스 2의 n승 발산합니다. 마이너스 3의 n승 발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공비가요 1보다 클 때 또는 마이너스 1보다 공비가 작을 때는 발산해요.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하고 마이너스 1의 바깥범위를 쉽게 얘기하는 방법 얘네들이 있었지. 절대값 R이 1보다 큰 수일 때 리밋 A에는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R이 1이면 공비가 1이면 우리 공비가 1인 거 해봤거든? 초항 3 곱하기 공비가 1 그러면 얘는 초항 3으로 수렴합니다. 초항으로 수렴합니다.
다음은 공비가 이런 거 해볼까? 2분의 1일 때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공비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둘 다 0으로 수렴했습니다. 공비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 얘기는 선생님이 얘를 본 거야.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공비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그러면 사이범위, 두 분의 사이범위. 간단하게 얘기할 때 절대값으로 하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R 값의 범위 다 봤는데 하나 안 봤어. 1보다 큰 수일 때,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1일 때 봤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봤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럼 누구일 때를 안 본 거야?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됐었니?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있습니다. 진동 발산합니다. 자, 등비 수열을 봤더니 등비 수열은 언제 수렴해? R이 1일 때 수렴합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합니다. 자, 이때만 등비 수열은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렴 조건.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여야 돼?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거나 아니면 1이어야 돼.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일 때 수렴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거든. 초항이 만약에 0이면 초항이 0인 등비 수열, 그럼 계속 0인 수열이거든. 그럼 걔는 등차 수열이기도 하고 등비 수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항이 0이면 무조건 수렴하게 됩니다. 번외로 얘기했고, 자, 얘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비 수열은 수렴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정리를 좀 해놓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예제 5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 얘 공비가 2인 거야.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니까 얘네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얘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분모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것만 볼게. n이 무한대로 간대.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 공비가 얼마짜리 등비 수열이야? 2분의 1짜리야.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이면 0으로 수렴합니다. 얘 0으로 수렴합니다. 3분의 1, 공비가 3분의 1짜리잖아. 어디로 가? 얘 0으로 갑니다. 2분의 1짜리니까 0으로 가고 3분의 1짜리니까 얘 0으로 갑니다. 다음은 뭐 등비 수열의 합인 것 같고. 봐봐. 선생님 그러면요. 얘 같은 뒤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요. 0 더하기 0 더하기 4분의 0 더하기 0 더하기 8이니까 얘 그냥 4분의 8이야. 그래서 얘네들 극한값은 2예요.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자, 얘가 문제입니다. 2의 n승하고 3의 n승, 2의 n승하고 3의 n승, 2의 n승하고 3의 n승을 선생님 그래프로 좀 그려볼까? 2의 n승, 지수함수거든? 2의 n승, 그냥 플러스 1이 있지만 2의 n승 그릴게. 2의 n승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2의 n승, 0,1을 지나고 3의 n승은 0,1을 똑같이 지나는데 어떻게 지나?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3의 n승은. 그러니까 똑같은 n값을 넣었을 때 3의 n승이 처음에는 더 작을 수도 있어. n 플러스 2승이고 뭐 n 플러스 1승 여기 뒤에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얘는 미시 3짜리 지수함수고 얘는 미시 2짜리 지수함수야. 3의 n승이 언젠가는 무조건 커지게 됩니다. 얘가 그래프가 2의 n승을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래서 선생님 2의 n승을 그래프를 그리면요. 여기가 더 위에 있어요. 위에 있게 그려져도 언젠가는 3의 n승이 더 역전한다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봐봐.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 같은 개념입니다. x에 2차식이 있고 x에 3차식이 있으면
3차식이 언젠가는 무조건 가파라집니다. 같은 얘기야. 2의 n승하고 3의 n승이 있으면 3의 n승이 무조건 가파라집니다. 최고 차수인 거야. 그래서 뭘 봐야 돼? 3의 n승 앞에 개수를 보는 겁니다. 3의 n 플러스 2승이라는 건 3의 제곱 곱하기 3의 n승이었던 거고 3의 n 플러스 1승이라는 건 3 곱하기 3의 n승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 3분의 9 얘가 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3분의 9 극한값은 3이었던 거야. 그래서 3 더하기 2를 구하시오. 1번 문제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됐고 2번 또 볼게. 2번은 무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이야. 분자 계산할까? 분자는 공비가 얼마? 분자 2, 초항이 얼마? 1, 항수는 몇 개? 2의 1승? 2의 0승부터 아니야? 0승부터 n승까지니까 n 플러스 1개. 그럼 등비 수열의 합 2-1분의 초항 1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게 분자고 분모는 공비가 얼마짜리? 2짜리, 초항이 1짜리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2의 0승부터 n-1승까지니까 항수 몇 개? n개. 그러면 2-1분의 초항 1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 2-1, 2-1 없어지고 2의 n승분의 2의 n 플러스 1승. 얘네들의 극한값. 차수가 같은 거야. 2의 n승이니까. 그럼 최고 차항의 개수 2의 n승 앞의 개수 1분의 얘는 2 곱하기 2의 n승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1분의 2 극한값은 2였던 겁니다. 자, 얘네들도 연습을 해보자. 5-1번 네 문제 다 하겠습니다. 5-1번 네 문제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최고 차수를 보려면 공비가 큰 걸 봐야 돼. 이거는 예제였나? 자, 5-1번. 오케이. 1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가 큰 거, 공비가 큰 걸 봐야 됩니다. 누구 앞에 개수? 3의 n승 앞에 개수를 봐야 됩니다. 3의 n승 앞에 개수는 분모는 3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3의 1승 3 분자는 3의 제곱. 됐지? 3분의 9. 그래서 얘는 3이었던 거고 거기다 더할 거야. 뒤에 있는 애들은 얘 어디로 가?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갑니다. 선생님 그럼 0분의 0꼴이에요. 문제가 있는 형태거든? 문제가 있는 형태야. 자, 선생님 얘네 하는 거 봐봐. 식을 한번 좀 조정을 해놓겠습니다. 지수를 좀 그냥 간단하게 해놓게. 4분의 1의 n승에다가 2분의 1의 2n승이니까 4분의 1의 n승에다가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을 곱한 겁니다. 더하기 뒤에는 3분의 1의 n승에다가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한 거야.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얼마? 9 곱하기 3분의 1의 n승이었던 거야. 괜찮아? 다음 분모는 2분의 1의 2n승이니까 4분의 1의 n승이고 더하기 뒤에는 3 곱하기 3분의 1의 n승입니다. 괜찮아?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얘네들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분모 분자에다가 4의 n승을 곱해주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4의 n승 곱하면 분자 어떻게 되니? 4의 n승 곱하면 얘 약분 2분의 1이 되고 뒤에는 더하기 9 곱하기 3분의 4의 n승이 돼. 괜찮아? 분모는 4의 n승 곱했더니 1 더하기 4의 n승 곱했더니 3 곱하기 3분의 4의 n승이 됩니다. 괜찮아? 4의 n승 어차피 양수니까 똑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한 거야. 식에는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얘네들의 뭘 볼 거야? 극한값을 볼 거야. 얘 극한값 보면 3분의 4의 n승 무한대로 커지는 거 아니야? 공비가 1보다 큰 수니까. 얘도 무한대로 커지는 거야. 그럼 누굴 봐야 돼? 얘네들 앞에 개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9 극한값은 3이 됐던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봐볼게. 두 번째 방법은 얘 4분의 1의 n승이 있어서 선생님 4의 n승 곱한 거거든? 여기 3분의 1의 n승이 있으니까 3의 n승을 곱해볼게.
3의 n승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면 3의 n승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앞에 있는 식 어떻게 되니?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n승 더하기 뒤에는 9. 분모는 4분의 3의 n승 더하기 3의 n승 곱했더니 얼마? 3이 됐습니다. 여전히 얘네들의 극한값이야. 이거 어떻게 되니? 4분의 3의 n승. n이 무한대로 커지면 0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얘 0으로 가는 애들이고 얘 0으로 가는 애들입니다. 그럼 극한값은 남는 거는 3분의 9. 그래서 극한값 얼마? 3이었던 거야. 어떤 방법으로 해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 보는 순간 2분의 1의 2n승, 3분의 1의 n승, 분모 분자에다가 3의 n승을 곱하거나 4의 n승을 곱하거나 그래서 앞에 자 1번은 앞에 3이었고 뒤에가 얼마? 3? 2의 2n승이야? 미안합니다 얘네. 그럼 앞에 거는 얘 보는 거 아니지? 뭐 봐야 돼? 얘 봐야 돼. 얘 4의 n승이고 얘는 2 곱하기 4의 n승이니까 극한값 얼마? 2. 그래서 앞에는 2, 뒤에는 3.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분모를 전개하면 6의 n승 브라브라야. 6의 n승이 제일 큰 값이야. 분자도 6의 n승이 있잖아. 그럼 6의 n승 앞에 개수를 봐야 되겠네. 극한값 얼마? 6이었던 거야. 6의 1승이 있으니까.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무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공비 3, 3 빼기 1분의 초항 1 곱하기 3의 항수 몇 개?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고 분모는 공비가 5짜리 등비 수열 5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 곱하기 5의 항수 몇 개?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지금 봐봐라. 얘 분모는 5의 n승이고 분자는 3의 n승이야.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모가 큽니다. 어디로 가? 0으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인 거야. 다음, 얘 분자는 됐고 분모는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얼마? 9. 공비가 9. 그러면 4번 선생님 여기 위에다가 쓸게. 공비가 9니까 분모는 9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 곱하기 9의 항수 몇 개?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분의 분자는 9의 n승 더하기 2의 3승이니까 8의 n승. 누구 앞에 개수 봐야 되니? 9의 n승 앞에 개수 봐야 됩니다. 분자는 1, 분모는 8분의 9지. 9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8분의 9분의 1이니까 9분의 8 극한값.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 구하는 것까지. 자, 얘네 보겠습니다. 예제 6번.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지금 r이 만약에 3이었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의 개수 1분의 마이너스 1 구했을 거고, r이 만약에 3분의 1이면 3분의 1의 n승 어디로 가니? 0으로 가? 그러면 1분의 1 극한값은 1이었을 거야. r이 만약에 1이었으면 1 더하기 1 2분의 0이니까 극한값 0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r을 몰라. r을 모르니까 r을 모를 때는 범위를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자, 범위 나누는 방법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선생님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할게. r이 0보다 크다 이 얘기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r의 n승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최고차의 개수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개수를 봐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얼마일 때? 1일 때 볼 거야. r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r에다가 1 넣으면 0이 돼.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 돼서 극한값이 0이 됩니다. 그 다음 범위 봐야 되는 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R의 n승은 어디로 가니? R의 n승의 극한값은 0이야. 그래서 그냥 한번 써놓을게. 리밋 R의 n승은 0으로 갑니다. 자, 제네식은 그러면 1 더하기 0분의 1 빼기 0이 돼서 극한값은 1이 됩니다. R이 얼마일 때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n승이 진동 발산하기 때문에 진동분의 진동이야.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지금 문제에서는 R이 0보다 크다라고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고, 만약에 얘 R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범위를 이렇게 나눴을 겁니다. 첫 번째 범위는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는 건 R이 1보다 클 때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없어질 거야. 그래서 R이 1보다 큰 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R이 1일 때 봤을 거고, 세 번째 조건에서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건 원래는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인데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R이 1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클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만 할 겁니다. 극한값은 변함없을 거야. R이 1보다 큰 수일 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R이 1일 때는 0, R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R의 n승으로 나오는 이 하나의 유형입니다. 얘네들 하나의 유형이고 내신에서는 얘네들을 한번 다룹니다. 내신에서는 한번 다룰 거고, 지금 여러 개의 학교들이 있는데 서인천이나 대인, 가정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신에서 다룰 거고, 아마 신형 같은 경우는 우리 1학년 때 봤던 수행평가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얘를 수행평가로 쓸 겁니다. R값 범위 나눠가지고 그때 극한값 구하고 그 다음 얘네 극한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할 겁니다. 자, 얘네 한번 볼게. 6-2번을 보겠습니다. 6-2번. 옆에 6-2번. 자, 6-2번 보니까 F함수가 X의 n승, X의 n승.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야. 등비 수열의 극한 형태인데 F함수라고 얘기해 준 거야.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하면 그게 F함수래. 자, X가 어떤 값인지를 모르니까 범위를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수면, 첫 번째.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수면 X의 n승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극한값 얼마?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 1분의 1, 극한값 1이 됩니다. X가 1이면, 두 번째, X가 1이면 X에다 1 넣었더니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 그래서 2가 됩니다. 됐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X의 N승 어디로 가니? 0으로 갑니다. X의 n승 0으로 갑니다. 그러면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3이네. 0 더하기 1 분의 0 더하기 3이네.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 3이 돼. 괜찮아?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n승, 진동입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 얘네들 가지고 그래프까지 그려볼게. 그래프까지 그리면 지금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다라는 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는 건 1보다 큰 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잖아. 그때는 계속 1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에다가 1 넣으면 2가 나와야 돼. 1 넣었을 땐 2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땐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그때는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일 때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아예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비를 모를 때의 문제, 이 유형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내신 수준이고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모의고사면 이걸 이렇게 써먹을 겁니다. 어떤 F 함수를 얘네들의 극한이라고 얘기할 거야. 또 다른 어떤 G 함수가 있어. G 함수는 이렇게 할까? mx 플러스 1이야. mx 마이너스 1이야. mx 마이너스 1인데 F 함수하고 G 함수가 뭐 2점에서 만나고 싶어. 아니면 3점에서 만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m이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그려서 이 F 함수하고 2점에서 만나고 싶어. 아니면 뭐 한 점에서 만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고 싶어. 얘일 때 돼. 쭉 올라가다 기울기가 올라가다 얘일 때는 안 돼. 얘보다 올라가서 2점을 지날 때는 돼. 이런 식으로. 아마 이쪽 점을 지나서 이쪽에 어디 점을 지나서 2점에서 만나고 싶어. 아니면 3점에서 만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지.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먹습니다. 얘를. X의 n승, 공비를 모를 때 범위를 나눠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위 나눌 때는 항상 어떻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모든 X값의 범위를 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네들 예제 6번이었습니다. 넘겨가지고 예제 7번 또 보자. 예제 7번.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고 싶대. 등비수열이 수렴하고 싶대. 우리 아까 지웠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어떤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수렴 조건. 공비가 어떨 때?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야. 1이 포함입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일 공부할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에서는 공비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만 수렴합니다. 등비 합의 극한에서는 지금 그냥 등비 수열에 수렴하려면 1도 포함돼. 1이어도 돼. 공비가 1이어도 수렴해. 등비 수열의 합에서는 공비가 1일 때는 수렴하지 않아. 이런 걸 하나 추가할 거라고. 그래서 얘 등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1은 포함입니다. 이때 수렴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 예제 7번 보자.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의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수원에서 우리가 등비 수열 공부할 때 등비 수열의 형태는 뭐뭐뭐의 n승으로 묶여 있으면 그게 등비 수열이었습니다. n승으로 묶여 있는 것 자체가 공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지. 4분의 7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5승. 어떤 수열이 이래? 공비가 뭐니? 4분의 7에 마이너스 2승이 공비였어. n승으로 묶여있는 게 항상 공비였어. 얘네 봐봐.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수렴하려면요. 선생님 공비가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3분의 2x-1의 n승이니까 얘는 공비가 얼만 거야? n승으로 묶여있는 게 공비야. 3분의 2x-1이 공비였던 겁니다. 공비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여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선생님 그러면 x값의 범위는요. 3 넘겨주면 4 나누기 2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2 2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합니다. 또 하나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서 얘하고 또 뭐가 있었니? 초항이 얼마일 때? 0일 때. 초항이 0일 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초항이 0이 되려면 얘네들 초항이 0이 되려면 n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그럼 얘 안에 자체가 0이 되면 돼?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1은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 더. 자, 6-2x의 2n승. n이 지금 지수에 있으니까 등비 수열의 극한이야. 얘네들이 수렴하고 싶대. 수렴하려면 얘네들의 공비는 뭐니? 6-x의 제곱까지가 공비입니다. 얘네들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대. 자, 부등식. 지금 2개짜리 부등식인데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럼 뭐만 보면 돼? 이제 얘만 보면 돼. 오케이? 이거 2차 방정식 풀어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6-x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이범위 1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왼쪽 거 봤더니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오른쪽 거 봤더니 x는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값의 범위는 5에서 7 사이. 모두 확인해야 되니 초항이 0이 되는 거. 초항이 0이 되려면 x가 얼마일 때? 초항이 0이 되려면 x가 6일 때. x가 6일 때는 어차피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될 거야. 자, 얘네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7-1번 네 문제 다 해보자. 첫 번째 거. 공비가 얼마니? 1번. n승으로 묶여있는 게 공비입니다. x-1이 공비입니다. 그러면 x-1이 누구랑 누구 사이여야 돼?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돼.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x값의 범위는요, 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초항이 0이 될 때. 초항이 0이 된다는 건 n에다가 1 넣으면 되잖아. n에다가 1 넣었더니 어떤 녀석의 0승이니까 무조건 1입니다. 네? 그러면은 x가 얼마일 때야? 0이면 돼. x가 0이면 돼. 0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네. 그래서 정답을 낼 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 이거 맞니? 맞지? 응.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밑에 있으니까. 3번은 n승으로 묶여있는 게 공비야. n승으로 묶여있는 게 뭐야? 로그 2의 x 마이너스 2입니다. 얘네들이 공비야. 이게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로그 부등식이네. 마이너스 2 넘겨줬더니 선생님 로그 2의 x가요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누구보다? 1보다는 크다. 그러면 x는 누구보다 크고 2의 1승 2보다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초항이 0인 것도 해야지. 초항이 0이 되려면 n에다가 1 넣었더니 어떤 녀석의 0승이니까 무조건 1이네. 초항은. 그래서 초항이 0인 건 안 봐도 되겠습니다. 얘로 끝. 2번은 2번 같은 경우는 공비가 뭐니? 얘네 n승으로 묶으면 하나로 n승으로 묶으면 2분의 어쩌고 저쩌고요. 선생님 2분의 x제곱 플러스 x가 공비예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넘겨줬더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제곱 플러스 x가 누구보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앞에 있는 부등식 풀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답니다. 괜찮아? 근데 이거 봐봐라. 얘네들의 판별식을 보면 판별식 D가 1, 1은 1, 마이너스 4, 2, 8, 0보다 작은 값입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X축 위에 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0보다 큽니다. 항상 성립.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은 넘겨줬더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2차 방정식 0보다 작은 범위, 사이 범위 x는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자, 여기가 등호가 있는 형태였네. 그래서 등호 있게. 다음 초항이 0일 때. 초항이 0이 되려면 n에다가 1 넣으면 돼. n에다가 1 넣었을 때 얘네들이 0이 되고 싶어. x가 얼마면 되니? 0이면 돼. x가 0이면 되는데 이거는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다음 4번. 4번은 n승으로 묶여있는 거 얼마? 2 곱하기 코사인 x. 얘네들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면 됩니다.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2분의 1 되는 거, 2분의 1 되는 거 몇 도? 몇 파이? 3분의 파이. 또 하나는 3분의 5파이.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에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건 120도 3분의 2파이랑 또 하나는 3분의 4파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애들 자체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근데 얘는 포함이고 얘는 불포함이야. 2분의 1은 포함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불포함이야. 자, 문제에서 x값의 범위 있어? 0에서 파이까지만 보면 되는구나. 0에서 파이까지니까 얘는 안 봐도 되겠어. 앞에 것만 보면 아, 선생님 끼인 각 x가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는 작을 때예요. 이렇게. 요 초항이 0일 때도 볼까? 초항이 0일 때 n에다가 1 넣었더니 이 코사인 x가 0이 될 때 이 코사인 x가 0이 되려면 코사인 x가 0이어야 되고 코사인 x가 0인 건 x가 2분의 1파이일 때 이 2분의 1파이는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될 거야. 오케이. 넘겨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x값 범위 나눠가지고 하는 연습 한 번 더야. 넘겨서 예제 8번입니다. 예제 8번. 자, F함수가 x의 2n승 어쩌고저쩌고로 돼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x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x값을 구하래.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x값을 구하래. 자, 지금 얘네 봐봐. 공비가 뭐니? 그렇지. x제곱이 공비입니다. 우리가 범위 나눌 때 선생님이 지금 네 가지로 했었거든. 공비가 x제곱이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공비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비가 1일 때, 세 번째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네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얘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얘 보면 어떤 녀석을 제곱해서 1보다 크다라는 거는 그냥 x가 1보다 크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변에 루트 씌워도 값이 변하지 않아서. 저 x제곱이 1이 된다라는 얘기는 x가 얼마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가 될 거고 제곱해서 1보다 작다,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건 그냥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랑 범위가 똑같아. 자, 얘네들 해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큰 수야. x가 1보다 큰 수야. 즉, x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수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x의 2n승 앞에 개수를 봐야 돼. x의 2n승 앞에 개수는 1분의 x가 됩니다. 얘는 x 곱하기 x의 2n승이잖아. 그러니까 x의 2n승 앞에 개수는 x였던 거야. 아, 선생님 이때 극한값은요 x예요. 다음 x에다 1 넣으면 얼마?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넣으면 분모가 마이너스 1의 2n승 짝수승이니까 얼마? 플러스 1이야. 1 더하기 1분의 분자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래서 얼마? 0이 됩니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x의 2n승 어디로 가? 0으로 가.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1 극한값 1이 됩니다. 오케이, 얘네 그래프 그려보자. 자, x가 1일 때 1,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땐 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y는 x라는 직선, 1,1을 지나는 y는 x라는 직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y는 x라는 직선.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1, 계속 1. 됐니?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에서 끊어져 있다가 이어져 있다가 이어져 있다가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입니다. 요? 자, 하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8-1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8-1번. 시간을 충분히 줄게. 오케이. 자, 8-1번 보니까 1 더하기 x의 2n승 분의 1 마이너스 x의 2n승. 공비가 얼마니? x제곱이 공비입니다. 그러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안 봐도 될 거고,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건 x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냥 얘랑 똑같습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제곱이 1인 거니까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제곱이 없어져도 똑같아, 범위가. 오케이. 이런 다음에 극한값 구해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큰 수, 즉 x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 1분의 마이너스 1, 극한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이면 x에다 1 넣으면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2n승은 짝수승이니까 플러스야.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2n 마이너스 1승은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 그래서 얼마? 극한값 1이었던 겁니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x의 2n승은 0으로 가기 때문에 1 더하기 0분의 1 빼기 0. 1 더하기 0분의 1 빼기 0. 그래서 극한값은 1이 되는 거였어. 자, 얘네 그래프 그려보면 x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야.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1입니다. 마이너스 1,1. 1보다 큰 수일 때는 마이너스 1. 계속 마이너스 1. 계속 마이너스 1. 이때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1. 이렇게 되겠네. 언제 끊어져? 그래프가 끊어지는 거. 마이너스 1일 때 끊어지고 1일 때 끊어집니다. 불연속이 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 되더라. 그래프가 끊어져 있더라. 이걸 그래프가 끊어지는 걸 불연속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수투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할 겁니다. 함수가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민준아 뭐? 아, 마이너스 1승이 있었어? 미안합니다. 아이씨. 1보다 크면 최고차의 개수를 볼 건데 x에 마이너스 1승이 있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분의 1. 됐니? 얘는 유리함수야. 유리함수 0,0이 대칭점이고 점근선 그리고 왼쪽이 오른쪽 아래, 왼쪽이 오른쪽 아래, 왼쪽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만 그려지겠다. 그래서 어디에서 끊어져? 그럼 얘는 없네? 1에서만 끊어지네. 쏘리.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더라. 됐지? 오케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해봤습니다. 이제 너희들 이제 9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수열에서 엄청 싫어했던 점화식 보겠습니다. 점화식. 9번 1강 13번까지 있을 거야 아마. 복지야, 애들 잠 깨게 한번 쳐줘. 빨리 해. 봐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AN에 대해서 쟤네들의 극한값이 1일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예제 9번입니다. 조금 확대할게.
다시.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을 구하래. 선생님이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리밋 AN이 수렴한데, AN이라는 수열은 수렴한데 얘를 알파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리밋 AN 플러스 6, AN 마이너스 4는 우리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분리되는 거 아니니? 분리돼. 리밋 AN 더하기 리밋 6 나누기 리밋 AN 마이너스 리밋 4로. 괜찮아? 봐봐라. 리밋 AN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 리밋 AN 어디로? 알파로 수렴할 거야. 리밋 6은 어디로 수렴하니? 그냥 6이지. 얘는 상수니까. 리밋 AN 어디로 수렴해? 알파로 수렴합니다. 리밋 4는 4로 수렴할 거야. 앞에 마이너스 있고 4로. 이 극한값이 얼마래? 2래. 선생님 그러면 넘겨주면요. 알파 플러스 6이 2알파 마이너스 8이에요. 알파는 얼마? 14예요. 알파가 뭐였는데? 리밋 AN. 그래서 뭘 구하시오? 리밋 AN 값을 구하시오. 걔네들은 14였던 겁니다.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본 건데 하나 더 해볼게. 이런 거. 3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2로 수렴한다라는 거 알아. 지금 이 모양을 알고 있는 거야. 이 모양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극한값을 구하시오.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꿔줄 거거든. 분모가 n제곱 플러스 2n인데 곱하기 an인데 분모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3n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얘가 우리가 아는 모양이잖아. 3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그럼 분모에다가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어떻게 해주면? 똑같이 곱해주면 식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3n 플러스 1을.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극한값 구해볼게. 자, 3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해. 그러면 2 곱하기 어떤 녀석이야?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입니다. 분자도 2차식이야.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보면 되겠네. 2분의 4 곱하기 3. 오케이? 자, 이거 비슷한 거를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뭐 했니? 뭐 f-3g가 얘네들의 극한값이 2로 수렴한다. 얘네들을 가지고 뭐 f-6g, 뭐 EF 플러스 3g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f-3g를 아니까 얘 분자를 f-3g에다가 선생님 마이너스 3g 한 거예요. 분모를 f-3g에다가 2를 곱했더니 EF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6g니까 플러스 9g 해주면 식에는 변화가 없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뭐 어떤 값으로 수렴하려면 G함수도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요. 얘 수렴 발산 9분의 마이너스 3이 극한값이에요. 이런 문제 있었어. 자, 이겁니다.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 이런 모양을 주어졌다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떤 수열의 일반항에 뭔가를 곱해 아니면 뭔가를 더해. 그랬더니 극한값이 얼마야? 그래서 이 모양을 써먹는 겁니다. 이 같은 유형이야. 자, 얘네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1번 해보자. 아씨, 내가 오늘 의도한 거는 약간 너희들이 야 이거 함수의 극한을 해서 그런지 이거 개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자, 수렴하는 수열 AN, 리밋 AN을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얘는 리밋 6 곱하기 AN, 분자는 6알파 플러스 8로 수렴할 거고 분모는 5 곱하기 리밋 AN, 5알파 리밋 2, 2는 2로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2. 아, 얘네들이 얼마? 2가 된대. 넘겨주고 넘겨주면 알파 얼마? 3? 3? 그래서 얘네들 3으로 수렴한다. 두 번째는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n의 극한값이 1004래. 그랬을 때 얘네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네 극한값 구하려면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자는 얘네들 곱하기
2분의 1 n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분모는 n제곱 마이너스 1이 됐어.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n이 얼마로 수렴한다라는 거 아니까? 1004로 수렴한다라는 거 아니까 2차식분의 2차식 최고차의 개수 1분의 2분의 1 곱하기 1004. 그래서 얘네들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점화식 공부할 때 3번으로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 앞에 있는 항에다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고 더했더니 다음 항이 나오면 점화식 3번이었어. 점화식 3번 나오면 뭐 했냐? 알파를 구했습니다. 알파는 어떻게? 1-p분의 q로. 알파를 구하면 이 식은 묶였었어. 어떻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로 묶였었어. 그래서 얘네들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반항 an은 우리 이렇게 했지? 선생님이. 얘가 하나의 수열 라지 an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p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 나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럼 an-알파라는 수열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야. 초항은 a1-알파가 초항이고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야. 뭐가? an-알파가.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넘겨주면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학 1에서 공부했던 거라면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리밋 an을 구해볼게. 극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극한값을 구할 건데 이거 등비수열이야. 앞에가 등비수열인데 p가 만약에 2면 2의 n승 어디로 가니? p가 2면 2의 n승 무한대로 가. 마이너스 2의 n승 진동 발산해. 얘가 수렴하려면 얘네들이 수렴하려면 p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여야 돼. 오케이? 수렴하려면. 근데 만약에 p가 1이면 쭉 가서 p가 1이면 앞에 있는 항에다가 q를 더했더니 다음 항이 나오는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이야. 이런 짓을 안 했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가 수렴하려면요 p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여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p의 n승은 어디로 가? 0으로 갑니다. 얘가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을 물어볼 거라고. 0으로 가지 않으면 극한값 자체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발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 0으로 가? p의 n승 0으로 가? 0 곱하기 어떤 수니까 얘네 0으로 가? an은 알파로 무조건 수렴하게 됩니다. 점화식 3번이 나왔는데 걔네들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무조건 알파로 수렴하게 돼. 알파 뭐였는데? 어떻게 구해 알파? 1-p분의 q, 1-p분의 q. 얘네들로 무조건 수렴하게 된다고. 수학 1에서는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필요했지만 얘네들을 가지고 극한값을 구할 때는 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형태면 알파로 수렴하는구나. 자, 얘를 다른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얘 알려주고 리밋 an이 알파로 수렴할 때 알파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리밋 an이 수렴한다. 그러면 봐봐. 리밋 an이 이거 왜 지웠지? 리밋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이거 n이 무한대로 갈 때잖아. n이 점점 커질 때 알파로 수렴하면 리밋 a n 플러스 2랑 이거는 n번째 항까지 보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 항이거든? 근데 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잖아. 얘 무한대에서 하나 더 얹힌 것 뿐이야. 얘도 어디로? 알파로 수렴합니다. 리밋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밋 a n 플러스 1랑도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봐봐라. 얘네 양변에 극한 취해주면 리밋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 n 플러스 1랑도 어디로 수렴해? 알파로 수렴해. 알파는 알파 p 더하기 q 이렇게 돼. 괜찮아? 그러면 알파 p 넘겨주면 1-p 곱하기 알파는 q가 됩니다. 이때 알파는 그러면 1-p 넘겨줬더니 얼마? 1-p분의 q가 됩니다.
우리가 점화식 3번에서 공부했던 1-P분의 Q는 이렇게 극한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서 점화식 3번 나왔다? 아, 알파로 수렴하겠구나. 1-P분의 Q로 수렴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자, 그딴 얘기들, 점화식에 관한 이야기들, 걔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볼 겁니다. 넘겨서 예제 10번 보자. 예제 10번. 그럼 예제 10번 봤더니 선생님 이거요. 5 넘겨주면 AN 플러스 1항은 5분의 2 AN 더하기 5분의 1 괜찮아? 앞에 있는 항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더했더니 다음 항이 나와. 점화식 몇 번? 3번이었던 겁니다. 리밋 AN을 구하시오 그랬거든? 리밋 AN은 어디로 수렴해? 알파로 수렴해. 알파가 뭐였는데? 1-P분의 Q 1-5분의 2분의 5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고. 이? 또. 얘는 그냥 두 개 빨리 해보겠습니다. 10-1번 두 문제 다 해보자. 자, 10-1번. 얘는 3 넘겨주면 3분의 2 AN 더하기 3분의 1. 앞에 있는 항에다 뭔가를 곱하고 더했더니 다음 항이 나와. 점화식 3번이었던 거야. 점화식 3번인 거니까 1-P분의 Q 구할 거야. 1번 같은 경우는 AN 플러스 1항이 3분의 2 AN 더하기 3분의 1이었던 겁니다. 얘네들 알파로 수렴할 거야. 1-P 3분의 2분의 Q 3분의 1로. 오케이? 3분의 1분의 3분의 1이니까 1로 수렴할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항에다 뭔가를 곱하고 더했더니 다음 항이 나와. 점화식 3번이야. 어디로 수렴해? 1-P. P가 얼마인 거니? 3분의 1 분의 Q 얼마? 1로 수렴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점화식을 이용하는 얘네들 풀이였습니다. 내일 점화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것들은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